노지에 있는 제라늄이에요. 땅에 심겨져 있는 제라늄.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 있죠? 언니의 뼈라늄을 그냥 묻어두었던 거. 그게 이렇게 컸어요. 체구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하엽도 있어요. 하엽도 있는데 하엽이 뭐 떼어도 티도 안 날 만큼 이렇게 가지가 풍성하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엄청 단단하고 여기 하루 종일 해가 드는데 얘는 뜨겁지도 않은가 봐요. 이렇게 꽃이 피는 로즈버드 제라늄인데요.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혹은 전에 땅에 심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궁금증이 또 생기죠. 왜 땅에 심으면 이렇게 여름도 안 타고 비를 계속 맞는데도 무르지도 않고 잘 자랄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궁금해서 제가 아마 가을에는 화분 속 환경을 땅의 환경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분갈이도 따박따박 봄, 가을로 안 해줘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편리한 가드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엽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지금 힘이 없어진 아이들 영양이 다 빠져서 계속 또 하엽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분갈이 할 때까지 응급처치로 이 땅심 이것을 좀 흉내를 내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응급처치 방법은 복토예요. 영양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거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저는 자연에서 얻은 이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위에 요만큼만 가운데 파인 부분만 흙으로 채워준 거예요. 이렇게 이 뼈라늄이 된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아마 분갈이 할 때까지 요 정도만 얹어줘도 충분히 얘네들은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2숟가락 정도? 그 정도만 올려줬어요. 그래도 이 땅흙은 상토처럼 그렇게 영양이 막 쑥쑥 빠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엄마 보면은 화초 키울 때 그냥 땅흙으로 심었는데 분갈이를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잘 컸거든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화초 키우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도 있어요. 옛 것은 좀 뒤떨어졌다. 뭐 좀 현대식이 낫다. 이런 것보다 그런 오히려 조상들의 지혜 그런 것들이 더 현대의 발전을 앞서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화초 키우기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상토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는. 그럴 때는 당연히 땅흙에 심었겠죠. 그래도 옛날에는 잘 키웠고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농약을 쓰고 비료를 쓰면서 이 해충들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그런 모습으로 키우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봐요.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의 변화를 볼 거예요. 이제 하엽이 얼마큼 지는지. 하엽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물론 더운 것도 있지만요. 흙 속에 영양이 충분하면 하엽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영양 관리만 해주면 하엽은 조금 더 이제 여름에 하엽 걱정은 덜 할 수 있죠. 그것을 한번 이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얘네들은 9cm에서 지금 12cm로 옮긴 애들이에요. 저는 여름에도 필요하면 이렇게 분갈이를 해요. 하엽이라고는 없어요. 얘들은 영양이 애초에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갈이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도 다시 또 이렇게 흙까지 복토를 해줬으니까 얘네는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더워도 하엽은 안 생기는 거죠. 여름에 뼈가 되는 것은
영양이 소실된 거가 첫 번째 같아요. 그리고 더운 환경. 저 바깥에 심은 것도 영양은 충분해요. 근데 이제 더위가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제 하엽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양 관리만 여름에 해줘도 하엽은 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종에서 이렇게 분갈이 했을 때 지금 영양이 충분하니까 전혀 하엽이 없잖아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9cm에서 옮긴 거거든요. 하엽이 생길 일이 없어요, 이런 애들은. 그런데 우리가 여름에 분갈이를 되도록, 저도 그렇게 분갈이 하지 말라고 이제 위험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필요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분갈이를 했을 때 그 관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 분갈이 한 후에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 과습으로 물을 수가 있고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제 잘 그 케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얘들이 이제 8월에는 더 찜통더위가 올 텐데 얘들이 하엽을 얼마나 만드는지 그것을 한번 전과 비교를 해보면서 이 흙을 얹었을 때의 그 효과,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효과는 100%예요. 제가 전에도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효과는 100%예요. 그래서 제가 복토에 대해서 지난번에 라라마조리 복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양이 빠졌을 때, 하엽질 때 복토를 하면 하엽이 없어지고 그리고 식물이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비료 대신 쓰는 거예요. 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비료를 쓰게 되면 자생력이 떨어지고 비료를 꾸준히 쓰게 되면 자생력이 꾸준히 떨어집니다. 저는 자생력을 첫 번째로 생각해요. 1년생이 뭐 아니면 1년생 아키메네스 같은 경우 자생력 생각 안 하고 그냥 키우는데요. 제라늄은 계속 이게 1년 크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생력을 꾸준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식 키울 때도 똑같죠. 저도 자식을 자생력 있게 키우는데요. 좀 얘기가 새는 것 같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자식 키우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가 다 해주면 그 자식은 커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선택을 자식에게 맡기고 네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물이 생기고 이 길을 택했을 때는 또 이런 결과물이 생기는데 그 결정은 네가 해 라고 선택권을 자식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모든 선택을 자기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이 식물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오냐오냐 해서 키우지 않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만큼 해줬어. 네가 커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복토까지야 라고 난 너에게 비료를 안 먹일 거야. 이렇게 해주니까 네가 알아서 커봐 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얘가 신기하게 또 잘 커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거죠. 한번 우리 결과를 같이 지켜보도록 해요. 제가 중간중간 얘들의 변화하는 모습, 하엽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아니면 성장을 이 여름에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그것을 결과를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찜통이에요. 그래도 항상 힘내시고 밝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꽃길이에요. 감사합니다.